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는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의사표시에 관한 두 번째 민법 조문이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조문들이거든요. 자, 먼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죠. 자, 110조입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강박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 법조문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협박이거든요. 해악을 고지한다, 뭐 때려 죽이겠다, 니네 집에다가 불 지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일단 강박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 혹시 이것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강박은 따로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한 사람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 항을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를 치고 상대방이 나에게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아닌 엉뚱한 제3자가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속 보시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쳤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3자가 누구냐? 일반적으로 이 제3자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피용자, 직원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사장이고 제3자가 피용자, 직원인 경우에는 이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사장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인이면 그때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더라도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1조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시기죠.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의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언제 효과가 생기냐면요, 도달했을 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 상대방 지배 영역 내 진입을 하고요, 가로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 된 것이고요. 따라서 아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의사표시 효과는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도달의 개념 때문에 꼭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 도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경우도 요지 가능성이 있다면 뭐로 간주가 되죠?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항입니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 잘 나오는 조문이죠. 올해 시험 문제도 여기서 지문이 2개나 나왔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표의자가 이 시점에서 의사표시를 발신했거든요. 발신하고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이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또 이 사이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물론 내년에 또 나오겠죠.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고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2조죠. 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입니다. 자,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도달이 되려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도달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백지다 이런 지적 상태라면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도달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요지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약간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꼬마에 2살 먹은 꼬마에도 받을 수 있고요. 심하게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가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 수령 능력이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까지 개념이고. 그러면 이러한 수령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수령 무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모든 제한 능력자는 뭐가 없습니까? 수령 능력이 없다. 수령 무능력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법점을 읽어보겠습니다. 112조.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죠. 그럼 수령 능력이 없네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으니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 측에다 뭐 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지만 다만 수령 무능력자가 그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표의자는 주장하지 못하지만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한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도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의사표시를 수령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면 첫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표의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은 안떼는 정상적으로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조항이죠. 113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에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거든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이거든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민사소송법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민법 시간이죠. 따라서 2주간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으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이 간주된다는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13조의 한정일을 기억하는데 언제 공시송달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합니다. 조심할 것은 알지 못하고 소재를 알지 못해서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은 공시송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까지 해서 의사표시가 난 조문을 정리했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